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발 충격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방향성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전문가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제 끝나나 했더니 또다시 오미크론 변이라는 정말 생소한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급락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그래도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낫고 덜한 것 같아요. 한번 먼저 시장 진단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의 단백질 스파이크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전파력 그리고 면역 체계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번 변이로 인해서 재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시장의 가장 우려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2주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희는 2주 정도까지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당장 공포심리를 과도하게 반영하기에는 아직 치사율이나 전파력 그리고 면역 회피성에 관해서는 확실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뉴스 보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변동성 시장이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미크론 변이 영향이 다음 주까지는 조금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난번 델타 변이 확산 당시에 시장의 영향을 본다면 고점 대비 한 7, 8% 정도 조정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장 초반 대비 낙폭을 좀 줄이나 싶었는데 마감으로 가면서 다시 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방은 어느 정도까지 열어둬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일단 저희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보다는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한 하락세는 일단 결과는 나와 봐야겠지만 만약에 그 백신이라든가 뭐 면역 회피 가능성 이런 최악의 경우 그리고 락다운도 뭐 이전 코로나 수준만큼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은 저희는 뭐 추가 4%에서 5%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하단을 한 2,800포인트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하락세를 크게 열어두지 않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락다운을 굉장히 강하게 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델타 변이 확산 때는 거의 대부분이 락다운이 가장 강했던 시기이고요. 지금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 그때 당시 락다운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거리두기 강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정책들이 강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경기라든가 아니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에 따라서 좀 변화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정책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지금에서 4, 5%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시장을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종별 분석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조금이나마 반등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 대거 다시 조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백신이라든가 진단키트 관련주들 조금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저희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업종 그리고 시장에서 변화하는 그런 업종들에 굉장히 하루 만에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났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리오프닝이라든가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10%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오히려 줌이라든가 펠레톤과 같은 그런 집콕 관련주, 집에서 있으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성장주들이 오히려 5% 이상 급등하면서 지금까지의 시장 색깔과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하루 만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락다운이 시행되고 집에서만 머물러야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이가 나타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산되더라도 위드 코로나의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펼쳐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정상화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은 느려질 수는 있지만 가는 방향성이나 길 자체에 대한 디렉션은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주 동안은 이 오미크론 때문에 경기 민감 가치주라든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안 그래도 지금 싼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더 저렴한 가격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이나 가격 부담이 더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는 오히려 사기에는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부담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업종들, 경기 민감 가치주 중심으로 내년까지 계속 지켜보자라는 그런 비유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2,800이나 더 하락할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오늘처럼 하락할 때 경기 민감 가치주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하셨고요. 오늘 시장을 본다면 역시 게임주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만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경기 민감 가치주 이외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군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경기 민감 가치주는 이제 저가 매력이 가장 강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경기와 상관없이 그리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테크 관련주들, 특히 메타버스라든가 그리고 그린 에너지 관련주, 친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연간 전망에 썼던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다음 넥스트 국가 간의 경쟁은 환경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결국에는 효율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시장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들 관련한 성장주들은 계속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당장 버블이었다라고 생각했던 메타버스나 친환경들이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버블에서 조금 더 내려온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덜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메타버스나 친환경 관련 좀 좋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윤주 연구위원님께서 조금 긍정적인 멘트를 하시자마자 선물 시장이 좋은 모습으로 다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미크론이라는 새 변수를 만난 12월 주식시장. 한번 어떤 투자 전략 가지가 될지 그리고 12월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 요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일단은 뭐 연말부터 연초 그리고 내년 5월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맞이하게 됐죠. 하지만 일단은 12월 달에 있는 변수들을 잘 소화시키고 난 뒤 결국에는 연초와 그리고 내년도의 시장은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보다 최악의 수준만큼의 락다운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경 폐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어 던 그런 생산이라든가 소비들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다라는 그 베이스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랠리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12월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 변이라는 바이러스 문제 그리고 또 워싱턴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또 남아 있습니다. 12월 3일에 셧다운 리스크가 있고요. 12월 중순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좀 소화를 하고 그 이후에 좀 저가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져가는 게 내년도까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다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관망을 하다가 좀 가격이 싸지면 그때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밖에도 12월 연말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장을 좋게 봤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펀더멘털, 경기라는 측면인데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그동안의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던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종료라든가 아니면 조기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 정책을 쓰는 거에 대한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오미크론 변수라는 것으로 인해서 정책을 추가적으로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크게 락다운이나 뭐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최악의 경우로 치닫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책적인 측면에서 펀더멘털을 더 긍정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달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발 변수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현재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